자, 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도입 순서를 지금 묻고 있거든요. 우리 1급 시험에는 발달사가 많이 나와요. 많이. 실천론, 지역사회 복지론, 그 다음에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까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순서를 외워야만 되는 게 있어요. 순서. 근데 순서를 어떻게 외워요? 그 많은 것들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연도를 외우는 겁니다. 연도. 연도를 외워놓으면은 적어도 1급 시험에서 적어도 한 10문제 내외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연도를 외워놓으면 10문제 내외를 해결할 수 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도를 외우는 게 그렇게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를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그냥 볼 때마다 자꾸 머리에 넣으려고 하면 나중에 엄청 편한데 이거를 미루다 보면 나중에 더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합격 위험 요소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외워야 된다. 출제 형태가 지금 이 문제는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3개 있죠. 많으면은 뭐 리을, 미음, 막 비읍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으면. 그랬을 때 이거 순서를 어떻게 연결해요? 연도를 알아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따가 다른 형태의 문제도 나올 건데 결국에는 연도를 외워놓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겁니다. 자, 거기 지금 해설을 보세요.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된 거, 그래서 2012년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게 다 뭔가 통합 사례관리와 관계되는 그러한 것들인데 2012년 각 시, 군, 구청에 기초자치단체겠죠. 각 시군 구청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었다, 구성되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 다음 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설치됐는데 이거는 법제화된 연도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신설이 돼요. 이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때 뭐가 같이 신설이 되냐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도 함께 신설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법제화되었다. 또는 신설되었다. 그럼 2003년만 외워도 여기서 답 충분히 찾아요. 그래서 뭐 2003년에 개정이 됐고 2005년에 시행이 됐고 또 협의체 만들어져 가지고 첫 번째 계획 수립이 언제부터 언제냐면은 2007년부터 20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1기가 2007년부터 2010년 동안에 4년간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은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2014년에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이 법을 저는 수업 시간에 약칭으로 불러드릴 거예요.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그 사회보장급여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되고 2015년에 시행이 되거든요. 시행. 근데 그 안에 뭐가 또 규정되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이라는 것들이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던 규정들이 삭제되고 또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 또 삭제되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발달사 아닙니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서 자꾸자꾸 다루는 거예요. 중요한 역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었겠죠? 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뀌었겠죠? 네, 그 외에 여기에 딸린 내용들이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면 또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어쨌든 이거를 외워야 된다. 그 다음 디귿 읍면동 복지허브와 사업 실행 그랬죠? 자, 읍면동 복지허브와도 사례관리의 일종이고
여러 가지 또 찾아가는 복지의 일종이거든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15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이 되죠.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2016년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시범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2018년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이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가 됩니다. 이게 다 사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찾아가는 어떤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일단 시범 사업이 됐든 어쨌든 시작한 거는 2016년이죠. 그러면 아까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에 설치가 됐고, 그 다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2003년에 법제화가 됐고, 그 이후에 좀 복잡한 거는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2003년에 법제화가 처음 됐고, 그 다음 2014년에 사회보장급여법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이 규정이 되면서 2015년에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다 삭제가 됐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실행된 거는 처음으로 2016 그리고 2018년에 모든 읍면동에 설치가 됐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순서를 파악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은 나온 건데, 여기서 지금 뭐 답을 하나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또 외워달라고 미리 나중에 이론 강의 들어가면은 외워야 될 게 늘어나는데 좀 미리 외워놓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자, 부담 안 가게 세 개의 연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하고요. 1997년 하고요. 97년, 그 다음에 2010년, 요 세 개만 좀 따로 외울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외워달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1987년에 이제 5대 직할시, 그 당시엔 5대 직할시였죠. 서울은 아니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5대 직할시에 이제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오늘날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1987년 5대 직할시에 오늘날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최초로 임용 배치가 됩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미리미리 조금씩 외워놓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거고요. 그 다음 1997년에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이 있었어요. 근데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역사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97년 개정이에요. 좀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뭐 이제 법제화됐다고 2003년 개정이었죠. 근데 97년이 더 시험에 잘 나와요. 97년. 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그 이전에는 허가제였는데 허가로 되어 있었는데 신고제로 전환이 됩니다. 신고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었는데 신고제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회복지법인만 시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개인도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누구든지 방해를 하면 안 된다. 방해 금지. 시설을 설치할 때 방해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자, 취지를 조금 눈치챌 수 있을까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을 시켰고, 그 다음 개인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민간 사회복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었죠.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할 때 방해하지 마, 이런 얘기가 들어왔겠죠. 그 다음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만큼 또 시설은 책임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뭐가 들어오냐면 시설 평가제도도 들어와요. 평가제도, 시설 평가제도.
그래야 더 책임성 있게 운영을 하겠죠. 정말 시험에 잘 나온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뭐가 또 입법이 되냐면 바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도 이때 입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에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래서 1급 국가시험은 시행연도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얘는 2003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2003년에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이 됐고요. 그때는 4월 27일에 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 제가 1회를 준비하는 시험부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 상황을 정말 많이 기억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97년도 저거 미리미리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고 해서 뭐 행복, 이음, 이 알파벳 이자, 자, 사통망을 구축합니다. 사통망을 구축하고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통망 이렇게 부르고요. 사통망 행복 이음이 2010년에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미리미리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있지만 일단 지금 핵심 기출 40선 아니겠어요? 이걸 하면서 얘네들도 핵심 기출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미리 외울 것들을 조금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